김성현의 특별한 우울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울증에 걸린 정신과 의사의 우울증 극복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책 속에는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와 우리가 우울증의 4가지 주요 증상과 그에 따른 극복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개를 단순하게 이야기처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정신과 의사로서의 많은 상담사를 통해서 천천히 소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한 이유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증상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해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 린다 게스크는 의학 박사, 의학 석사, 왕립정신의학회 회원, 왕립일반의사협회 회원, 스코틀랜드 출신 어머니와 잉글랜드 출신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잉글랜드 동해안의 링컨셔주에서 자랐습니다. 에딘버러 의대를 나왔고 현재 맨체스터 대학교 2차 의료병원과 정신명예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세계보건 WHO의 고문과 정신의학회 위원으로 일했으며 180편 이상의 글을 전문지와 책에 기고했습니다. 린다 게스크는 10대부터 정신건강 문제를 겪어왔고 우울증의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모두 직접 경험했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숨김없이 터놓음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죠. 환자이면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엄격히 구분하는 사회적 측면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아서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저자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사회기피증 환자로 가족들에게 항상 화를 내서 민감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고 저자의 남동생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들과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만 했었기에 10대 때부터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환경적 요인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 수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에서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치 독감에 걸리면 엄청나게 몸이 아픈 것처럼 인생에서 우울증은 흔하게 걸릴 수 있으며 제대로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지 못하면 살아갈 이유를 빼앗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면 4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 음식을 폭식하거나 아예 거부한다. 두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과다 수면에 빠진다. 세 번째, 매 차례에 의욕이 떨어진다. 네 번째, 과거를 곱씹으며 부정적 사고에 빠진다. 이렇게 4가지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볼까요? 왜 우울증에 빠지면 음식을 폭식하거나 아예 거부하게 될까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가 없고 하던 일도 멈출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쾌락인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음식을 통한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이 우울증의 증세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음식에 매달리게 되고 실제로 먹어야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폭식 후에는 체중 증가를 걱정하면서 구토를 하거나 설사약을 복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는데 음식을 폭식하면서 경험한다면 폭식증을 의심하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폭식증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움이 만든 우울증의 신호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 하죠. 두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과다 수면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됩니다. 즉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더 많은 뇌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게 힘들다거나 자꾸 깬다던가 그로 인해 낮잠을 힘들다면 우울증에 의한 수면장애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사나 전업, 결혼이나 장래와 같은 평소에 겪지 못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나 일시적인 것으로 걱정할 것이 되지 못하나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뇌 내 세로토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불면이 다시 우울증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울증은 불면증과 같이 오게 되어 있으며 악화시키는 증상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다 수면의 경우에는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면을 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의 경우 잠으로 높이를 위해서 수면을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매사에 의욕이 떨어진다. 이건 대표적 현상인데 이건 왜 이렇게 될까요? 일단 우울증의 대표적인 면의 증상은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과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대한 관심, 흥미 등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끝까지 마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조차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동기를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일을 일단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이런 학습된 무기력은 우울증을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 과거를 곱씹으며 부정적 사고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정적 사고와 우울증은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적 사고가 습관화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에 걸리면 과거의 부정적 사고를 곱씹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런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면 현실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런 것을 심리학자들은 부정적 자동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 자동사고는 평소에는 무의식 속에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방화사처럼 작동을 해서 부정적 사고를 일으키죠. 이런 식의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 사람은 우울증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네 가지 현상의 우울증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울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내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과 뇌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비타민의 복용과 햇빛을 많이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날씨가 매일 어둡고 눈이 많이 와서 우울증 증세를 겪었는데 비타민을 많이 먹고 햇빛을 많이 쐬니까 기분이 나아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심하면 약을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까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상담을 받게 되면 자신이 불편했던 점을 언어로서 표현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만 가지고선 나아지지 않거나 급성으로 위험한 경우에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기분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처방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 단계 치료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무 중증인 상태로 가게 되면 치료의 효과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의 제목이요, 당신의 특별한 우울인데,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가 모든 우울증은 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책의 소개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신과에 대한 훈계를 걸으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서 자신의 우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